자, 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금융가에 마천루 선다, 높이 규제 폐지, 시범 아파트 최고 65층 재건축,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등 요즘 여의도에 대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호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관심이 뜨겁게 모아지고 있는 여의도를 집중 탐구해 볼까 합니다.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여의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입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여의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의도 자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 중심지이자 3대 업무지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3대 업무지구라고 했었을 때 CBD, GBD, YBD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CBD 자체가 센트럴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의 약자로서 여기서 말하는 센트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청이라든지 종로 일대를 말합니다. 그럼 나머지 GBD, YBD 같은 경우는 강남과 여의도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바로 여의도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3대 업무지구 중 하나라는 것 자체가 직주 근접성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학군도 사실 훌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 편의성 같은 경우도 종전에 5호선이라든지 9호선이 지나가고요. 또 신림선도 최근에 개통을 했는데 신림선 역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역시도 당연하겠지만 한강변을 끼고 있다 보니까 한강변에 있는 이제 자연환경이라든지 여의도 공원 등 그리고 각종 문화시설들도 있습니다. 더현대서울이라든지 IFC몰 등 각종 주거시설들이 워낙 훌륭하게 자리 잡은 곳이 여의도라고 할 수 있고 맨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여의도가 가장 크게 이슈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건축 이슈죠. 다들 30년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시동들을 걸고 있는 곳도 여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연휴 전이었죠. 지난 5월 25일 서울시에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안을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건가요? 네, 해당 사안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발표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안 같은 경우는 종전에 일반 상업지역이었던 부분을 용도지역을 종상향시켜가지고 이제 중심상업지역으로 갖다가 올리겠다라고 발표했고 그렇다 보니까 최대 용적률을 갖다가 1000%도 넘게 초고층으로 지을 수 있게 되면서 그리고 층수 규제도 사실상 완화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규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종전에 가장 여의도의 높은 건축물이 이제 파크원이었거든요. 파크원이 69층이었는데 이 파크원을 넘어설 초고층 업무 시설도 들을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여의도가 직주 근접으로 아주 좋은 요지였는데 고밀 개발된다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 이전에 여의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발표됐던 뉴스도 있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두 가지를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발표한 사안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아니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전에 발표한 사안 같은 경우는 여의도 아파트 지구단위 계획 아닙니다. 즉 주거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해당 사안 같은 경우를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자면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들도 다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해당 사항들 중에서 많은 지역들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종상향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3종 일반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는 데들도 있고 그리고 준주거지역을 종상향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고 높이는 이제 70층까지도 가능하고 그리고 최대 용적률 같은 경우는 800%도 가능하다라는 사항들이 담겨져 있죠. 네, 그렇군요. 이 용적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용적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용적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기본적인 정의 자체는 대지 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입니다. 네. 즉 똑같은 대지 면적 내에서 건축물이 얼마나 높게 지어졌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서 높이에 대한 사항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연면적이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대지 면적이 예를 들어 100평이다. 근데 2층인데 200평으로 지었다라고 하면 용적률은 200%인 거고요.
있고요. 대지 바닥 면적을 50평으로 해가지고 4개 층을 올렸다 해도 똑같이 용적률은 200%인 거죠. 즉 내가 건축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더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용적률은 보통 사업성이랑 직결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성은 현재 용적률은 낮을수록 좋고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높을수록 좋다라고 정의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건축물이 잘 점일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가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높게 지을 수 있을 만큼 즉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재건축으로 봤을 때는 대지 지분이 낮을수록 즉 현재 용적률이 낮아서 미래에 높게 많이 건축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라고들 얘기합니다. 네. 사실 지금 여의도 금융중심지내 혁신 디자인 건축물에는 용적률이 1200% 이상 완화된다고 하는데 1000%를 넘는 건 엄청난 혜택이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크게 고밀 개발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고층으로 건축하자고 하는 이유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2022년도 3월 달에 이제 2040 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2023년 3월 달에는 이제 한강 르네상스 2.0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도 발표된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네, 여의도에 각종 호재가 많이 있죠. 네, 그런 네. 식으로 갖다가 발표된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여의도를 좀 주목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다른 여의도의 호재들이 있는데 이것들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 네,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런 사항들이 이제 많이 지목되어 있긴 한데 여의도 자체가 그 다른 이슈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교통 호재들도 조금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의도가 종전에 이제 5호선과 9호선이 지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조금 교통 음영 지역들이 있긴 합니다. 여의도에서 이제 해당 사항들은 서부선이 이제 조만간 착공할 예정인데 네. 서부선이 이제 9호선 위쪽에서 지나가다 보니까 종전에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좀 부족했던 지역들도 이제 직주 근접성, 이제 교통 초역세권의 입지를 자랑할 수 있게 바뀌는 사항들도 있고요. 네. 또한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여의도 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도 건립할 계획이다 보니까 이런 각종 호재들도 여의도에 집목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정말 호재들이 많은데요. 뭐 제2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해서 또 서부 경전철까지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은데 이렇게 여의도에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여의도 자체가 서울시장님이 주목하고 있다. 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강 르네상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현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한강 르네상스 자체는 이번에 2023년도 3월 달에 발표됐다라고들 알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 서울시장일 때 그때 당시 발표한 사항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때 당시 5대 전략정비구역 중 하나가 바로 여의도였는데 해당 사항에 관한 프로젝트를 다시금 재시동 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여의도에 오래 살았었어서 여의도의 이런 호재들이 되게 반갑기도 한데 2023년 4월에 여의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연장 지정이 됐는데 이런 발표를 앞두고 미리 지정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보는 게 합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2023년도 4월 달에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된 만큼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해제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던 시각들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지정된 곳들이 여의도, 한남, 그다음에 압구정, 맨 마지막으로 목동 이렇게 4군데가 지정이 되었는데 네. 압구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 해제가 되었다 보니까 지금 집값도 좀 안정되는 추세다 보니까 여의도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 해당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전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을 만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정말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들을 갖다 규제 지역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는 것은 이렇게 여의도라든가 해당 토지거래 허가구역들에 이제 뭔가 개발 계획들이 준비해 놓은 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 해당 개발 계획들이 하나하나 굵직한 사항들이거든요. 발표를 하게 되면 집값이 올라갈 게 눈에 보여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규제 지역을 갖다가 좀 더 연장을 하는 게 해당 발표들이 되었었을 때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조금 억누르고자 하는 사항들이 반영된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도 발표된 사항들이 많고, 그리고 압구정 같은 경우도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결정하고 바로 다음 주에 또 신속통합기획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서울시에서 주목하라고 지정해 놓은 곳이 아닐까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여의도의 각종 개발 계획들을 자세히 좀 들여다봤는데 일전에 방송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이 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됐을 때 각종 개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의미로 봤을 때 이 다른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해당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 곳들은 주민들의 반발이 정말 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압구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워낙 그냥 부자들도 많이 살고 있고, 더군다나 여기 압구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떠나서도 그냥 거주하고자 하는 위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도 사실 좀 길게 보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여의도라든가 목동 같은 경우는 특히 반발이 좀 심했었거든요. 실제 네. 거주하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해당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거래가 정말 제한됩니다. 이제 실소유가 가능한 사람들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집주인이 거주를 한다든가 공실로 만들지 않고서는 팔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일을 준 사람들은 처분조차가 안 되게 되고, 그리고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전세를 낀 일명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여의도에 내가 당장 거주가 아니라 나중에 전세 한 바퀴 돌렸다가 나중에 거주할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전입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수 자체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량이 제한되는 부분들, 그렇게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사항들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의 불만들이 정말 높은데,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님 입장에서는 역설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사항이 많은 사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시장님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서울시장에 나올 수도 있고 대선에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지역 이제 투표권자들이 싫어하는 사항들을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죠. 그러면 아무래도 특히 해당 지역들이 보수 색채가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 계산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조금 전체 국민을 따지고 보면 여의도 안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의도를 규제했었을 때 좀 박수 치는 사람들, 괜히 약간 조금 놀부심보로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 해당 표를 갖다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었을 때 분명 당분간 책직 전략 혹은 이제 병 주고 약 주고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분명 그 주민들을 달래는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다음에 여의도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기획안도 발표된 것도 있고, 이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을 이제 주거지역도 발표하고, 네. 그리고 업무지역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었을 때 이번에 압구정에서 신통기획 발표한 사항들도 있고, 그러면 나머지 다른 지역들, 목동 같은 경우도 2022년도 11월 달에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이 발표된 사항들도 있지만 그걸 넘어간 사항들도 나올 가능성도 있고,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도 무언가의 당근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당근과 채찍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눈여겨보면 좋은 지역 소식 모아서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과 함께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